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소설 본범이고, 소설 본범은 일단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얘기가 갈라서 얘기가 되는데, 1인칭 시점이라고 하는 것과 주인공 시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갈라요. 그래서 1인칭 시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서술자, 나가 서술자죠. 맞습니까? 나의 주관, 이걸 다른 말로 나의 목소리, 또는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1인칭 시점의 특징이고요. 주인공 시점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나잖아, 맞습니까? 나의 어, 심리, 맞습니까? 심리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거는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보통 뭐랑 관계가 되냐면 3인칭과의 관계는, 3인칭은 나의 주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3인칭은 객관적 시점에 해당이 돼요. 객관적이란 말이 만약에 선지에 나온다. 오케이? 객관적 서술, 객관적 입장, 뭐 이런 게 나온다. 그럼 이거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알았지? 그 주인공 시점 나의 심리잖아. 그럼 요거랑 대립되고 있는 게 뭐냐면 관찰자 심리.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이 관찰자 시점이라는 게 나오는데, 관찰자 시점은 주로 심리 중심이 아니라 대화, 행동 중심으로 나온다. 이렇게 나와요. 이 소설도 대화, 행동 중심으로 나옵니다만, 대화, 행동을 가지고 행동으로 심리를 독자들이 상상하게 만드는 게 관찰자 시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행동을 가지고 독자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독자가 인물의 심리를 직접, 서술자가 서술한 내용을 직접 보고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심리에 해당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특징을 보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역순행적 구성이 나오거든요. 역순행적 구성은 이따가 학습 활동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토속어와 비속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과장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 과장은 곧 웃음을 유발하니까, 웃음을 유발한다는 말은 결론은 뭐랑 관계가 되면 해학성이랑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해학성이랑 관계가 되고, 여기다가 하나만 더 필기 하자. 하나만 더 필기 하면 뭐냐면, 이 글은 어떤 서술상 활력과 생기를 느끼게 만드는, 활력과 생기를 느끼게 만드는 서술 방법을, 서술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활력과 생기를 느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1인칭 시점 플러스 그리고 주인공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이 글은 독자를 뭐 아무도 모르는 독자가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는, 독자에게 대화하듯이 하는 대화체 어조가 나와요. 대화체 서술. 그다음에 잘 안 보인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투리. 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활력과 생기를 주는 시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내용이고, 자, 필기되어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필요한 부분을 필기해가면서 쭉 빠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가 제일 처음 시작된 게 장인님 이제 저 하고 나와 있는 부분은 대화 형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독자가 뭔 일인데? 라고 하는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형태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자, 이 소설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던 주인공 시점인데, 주인공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보면, 일단은 이 소설은 기본적으로 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게, 자, 보통 소설은 인물의 심리나 인물의 성격, 이걸 일단 인물 제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제시 방법이 나오는데, 인물 제시가 이게 주인공과 이 전지적이 둘 다 이퀄 표시하는 게 뭐냐면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인공은 한 사람이죠. 뭐에? 주인공인 나에 집중해서 심리나 성격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 전지적 시점은 주인공, 누군지 모르죠. 이건 나 아니에요. 주인공에다 플러스 주변 인물의 심리까지 다 보여준다는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거 한번 명심해 두시고요.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소설에 사용된 괄호가 나와요. 그렇죠? 예. 괄호의 역할, 괄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일단 첫째. 가로는 서술된 내용에 정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나온 거냐면, 자, 두 번째는 서술자의 심리에 더 깊이 그러니까 공감하거나 아니면 심리에 더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설의 특징인데, 이 소설은 결론은 뭐냐면 해학적인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과 다른 속마음을 통해, 여기 나오죠. 겉말과 다른 속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겉과 속이 달라 하고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소설 부분에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보는데 다 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자, 이 글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화 형식 처음에 장인님 이제 저 하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셔야 돼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나 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여기 X예요. 그러니까 편집장 노평은 안 나와 있는데 이 글은 서술자의 개입은 나와 있습니다. 서술자의 개입이 서술자의 주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은 나와 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여기서는 뭐냐면 서술자인 나의 주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혼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자, 3번 문항을 보시게 되면 3번 문항에 장인에 대해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여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맞아요. 요거 좀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요거는 장인에 대해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는 거 요거까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장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건지 이중 감정을 겉과 속이죠. 감정. 그다음에 나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위선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위선적은 아니다. 예, 이것이 친근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이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짜자잔 우리가 우리 본문에서 이런 행동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언젠가는 하도 갑갑해서 자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그 길 한번 재볼까 했다마는 하고 있죠. 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요거 1번.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가면 자, 아하. 자, 이거 물동이를 잡고 있으니까 뼈다귀가 움츠러들구나. 뭐 이거부터 선왕당에가 돌을 놓고 점수를 크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치성을 드리는 게 한두 번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요 두 번째요. 여기 나왔어요. 요 부분. 자,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결론은 뭐랑 관계가 되는 거냐면, 이게 나의 행동이죠. 나의 행동인데, 문제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이게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나름대로 이제 해학적인 행동을 보여줘요. 첫째는 해학성.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론은 뭐냐면, 그 서술자인 나의 우직함. 즉 사실은 점순이 키가 더 안 커. 원래 쬐끄만 애야. 예, 결국 자신이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자기네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는 우직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해악성이라는 부분은 결국 뭐냐면 얘라 이 상황이 마이너스한 상황이든 뭐든 간에 상황을 가볍게 보는 거야. 심각하게 보는 거 아니죠, 얘라. 그냥 가볍게 서술하는 그러한 방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희들 요 부분이요. 글에 대해 어저께 싸운 것이지 결국 장인이 믿다든가 해서가 아니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어저께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속 여기서는 어저께 뭐 오늘 아침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역순위적 구성을 드러낸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요건 조금 나중에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요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요 부분이요. 예. 여기 보게 되면 이놈의 장인이요. 그쵸? 예, 이중적인 서술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높임 표현과 낮춤 표현을 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맞습니까? 나는 재밌는 게 뭐냐면 나는 중립적인 감정에서는 장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삐졌을 때는 이놈의 장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아쉬울 때, 내가 좀 아쉬운 소리 하고 싶을 때는 빙장님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 대상에 대한 호칭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말고 그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또 그 전날 해가지고 역성행적 구성을 보여주는 부분도 좀 나오죠. 맞습니까? 이게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이제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요. 몸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몸살에 대한 서술이 옆에 나오거든요. 뭐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이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몸살은 몸의 몸살이 아니라 마음의 몸살이라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여기서의 몸살은 사실은 몸살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몸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살은 이미 나왔어요. 이성에 대한 애정을 자극한다라고 돼서 결국은 일종의 여기서의 몸살은 연애하고 싶어 죽겠어라고 하는 연애 심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몸살에 해당이 돼요. 일종의 상사병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뭐 점순이가 있으니까 그쵸? 예, 상사병이라고 하기는 좀 모호합니다만 그러니까 연애하고 싶어 죽겠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자, 쭉 정리할 거예요. 정리만 할 거예요. 자, 넘어가시게 되면 예, 자, 뿅. 그 다음에 뿅.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여기요. 구장님의 행동 부분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 구장님 행동은 구장의 행동에 대해서는 해학적 행동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딱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여기요. 아무 대책도 내지 못하는 데에서
줏대 없이 그저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려는 성격이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 안에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아무 대책도 내올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구장은 줏대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무난하게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성격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장인의 귓속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성격으로 바뀌게 되냐면 이거 아니고 어머 너 말고 자 야, 아이 왜 그래? 일로 와. 자, 여기 보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성격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성격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 나오죠. 빙장님해야 좋아하는 까닭인데 그냥 장인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인의 성격으로 놓고 봤을 때 장인의 성격은 남들에게 내세우기 좋아하는 성격. 요거 체크해 주시고 뻔한 얘기인데 서술형이 나올 경우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짜자자잔 여기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자 장인님이 이 말을 듣고 껄껄 웃더니 뭐 이런 부분이 나와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해요. 자 여기 나와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이 행동은 지금 서로 간에 은근히 폭행을 가하는 그런 장면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해악적 행동이 나와요. 그렇죠? 예, 해악적 행동이 나오는데 이 해악적 행동은 이 부분에서는 적어도 해악적 행동을 자꾸 골개랑 헷갈려서 풍자가 됩니다라는데 여기는 풍자 의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해악적 행동은 나오지만 뭐는 없어? 풍자 의도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뒤 구장이랑 얘기하다 서로 이렇게 팔꿈치를 치는 그런 행동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고 나온 김에 좀만 더 하면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질끈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결국은 뭐예요? 음성상징어. 그쵸? 요걸 칠할까요? 우질끈 이런 말 나왔으니까는 이 부분에서는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 예, 그쵸? 요 부분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향년의 자식. 이게 나오죠. 예, 비속어가 사용됐습니다. 그쵸? 예, 비속어가 사용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속어가 사용됐지만, 이것은 일단은 독자들에게 그럼 비속어가 사용되면 저속한 느낌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저속한 느낌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마치 선생님의 비속어랑 똑같은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 제시문에는 사투리가 사용됐는데요. 사투리가 사용됩니다. 맞죠? 사투리가 생기와 활력을 집어넣어 준다고 했는데 이 사투리를 선지에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속적 또는 향토적, 토속적, 향토적 언어 또는 어휘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그냥 시골 소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사투리를 쓰면 토속적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희화화 해학적이니까 라는 말을 꼭 한 번 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위에 구장의 역할이 나오죠. 구장의 역할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 보여진 것처럼 첫 번째는 해학성, 그쵸? 그 다음에 뭐냐면 갈등을 지속시킵니다. 나와 장인의 갈등을 지속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시대 상황을 암시한다. 결국은 뭐가 되는 거냐면 땅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땅을 통솔하는 장인은 마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주의 바로 하수인이야. 일종의 작업반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존재인데 결국 농경사회 속에서 지주나 마름이 짱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자 어느 부분이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뭉태랑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요. 예, 이게 지금 어디 부분이냐면요. 자, 뭉태를 갔더니 뭐라고 나냐면 우물에가 빠져 죽어, 뭐 손톱으로 목을 따라고까지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요 대목이 나와요. 줄거리는 이렇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요. 좀 멀리 가야겠네. 우리 장인님은부터 여기까지. 한 문단 전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장인님이 딸이 셋이 있는데 데릴 사이를 두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소설은 이제 소설에서 어떤 부분과 연관된 내용들을 우리가 필기해야 되냐면 이거 시험 잘 나와요, 얘들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위에 요약적 제시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소설에는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나와요. 오케이? 직접 제시, 간접 제시란 말 신경 쓰시고요. 직접 제시를 우리는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 제시를 우리가 보여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이 말하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약적 제시라고 서술자 직접 얘기해 주는 겁니다. 간접 제시는 요거는 우리가 장면 제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면 제시 또는 극적 제시 이런 말을 쓰는데 요거죠. 장면 제시는 주로 뭐냐면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내요.
이 소설은 주로 인물 장인과 나 점순이 사이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에 주로 간접 제시 중심이거든요. 근데 요 묶은 부분은 직접 제시, 요약적 제시에 해당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거 시험은 되게 잘 나와요. 알았죠? 서술형으로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지? 그리고는 이제 한참 넘어가야 돼요. 뭐 싸우는 장면도 나와야 되고 뭐 한참 넘어가야 됩니다. 몇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음, 싸워요. 어이 싸운다. 자, 어디 페이지 하면은 교과서 34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문제냐면 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른 거 가지고 2번 문제에 해당이 돼요. 재밌는 게 역성이적 구성을 우리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역성이적 구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희극적 싸움이 주는 문제는 뭐냐면 싸움이 주는 긴장감과 함께 해악성을 역성이적 구성이 살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선생님도 이건 설명이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다시 긴장과 해악성을 높이고 여운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 결말을 제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 결말을 지우셔야죠. 결국 뭐냐면 절정 사이에 낑겨 넣었습니다. 맞습니까? 절정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쵸? 예, 이거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진짜 중요한 여운이요. 여운이란 말이 여운의 효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운의 효과는 결국 이 소설에서는 겉으로는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냐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갈등, 그러니까 동일한 갈등이죠. 성립시켜줘요 이래, 성립시켜줘요 이래, 키 안 크잖아 새끼야, 뭐 이런 동일한 갈등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겉으로는 해소된 것처럼 보이지, 근데 실제로는 갈등은 지속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바로 여운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절정 사이에 낑겨 넣는 효과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건데 희연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희연은 일제강점기 때 쓰던 가루 담배에 해당이 돼요. 군방대에서 집어넣는 가루 담배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가루 담배를 희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희연은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요. 내가 왜 넘어가냐? 봄봄은 김유정의 소설은 이게 재밌는 게 채만식의 소설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고요. 김유정의 소설은 강원도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에다가 옛날에 쓰던 말과 이렇게 나오는데 사투리 문제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래서 사투리 말고 그 일반적인 그 어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다 외우면 좀 짜증 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쓰는데 니들 사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찝어주는데요. 교과서 22페이지에 내외를 해야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태묘란 말은 문대묘. 그 다음에 참. 이게 뭐야? 야, 나 지금 너한테 지금 전화할 참이었는데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어떤 때 뭐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이 되니까 요 부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여기 보면 마름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름 나와요? 마름하고 자기인요. 자기는 소자긴을 이야기하는데 요거 그 다음에 자 에벌론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돌아앉는다. 요거 그쵸? 예.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체크했어? 체크했으면은 그 다음 페이지도 또 마찬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사경 하고요. 얼진. 요거요. 얼른이란 뜻입니다. 얼진은 얼찐거리지마 뭐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나마 좀 짧게 어휘력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게을리게 헷갈려 하는데 안 되고요. 대구 또는 대고란 말이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드립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놈이 드립다 나한테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런 말 쓸 때 쓰는 겁니다. 세게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이야기 되고요. 그 다음에 툭툭하게란 말은 원래 담백하게 뭐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예, 멋없게란 말도 되고 건조하다 이런 말이 되고요. 혹혹히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함지요. 함지란 말이 이제 네모난 소쿠리 같은 걸 얘기하는데 밥 담을 때 쓰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되알지게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진짜 잘 나옵니다. 요거 한번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요. 멀수룩이란 말은 뻘쭘해서 이런 뜻입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쟁그러웠다는 말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고소하다. 깨소금이다. 쌤통이다 이 자식아. 뭐 이런 말들 쓸 때 우리가 쟁그럽다는 말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어휘 몇 가지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찌다우라는 말이 나오죠. 떼쓰는 거. 그 다음에 쑥닥이란 말 나옵니다. 요거요. 딱, 사람을 갖다 들들 볶아요. 나쁜 자식이. 뭐 이런 말 쓸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짜자잔. 여기 나오는데, 여기서는 되우라는 말 나와요. 되우. 되게 잘 나오죠, 요거. 되우. 몹시, 되게, 뭐 이런 말에 해당입니다. 예. 또 사투리에서, 아이, 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 심하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고, 이거 왜 이러지? 너 왜 이래? 야, 이게, 야, 야, 이게 쪽팔리게 해줄게. 이런 거. 아니, 왜 이래? 아, 참, 뻘쭘하게 만드네. 예,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끝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본문 마지막 페이지 어떤 게 나오면 여기요. 악장이란 말이 나오는데, 악장, 역성, 요거. 그쵸? 요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되는데, 본문에서 선생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면 학습활동이 나와요. 첫 번째 거. 요게 나와요. 요게 나오는데, 이 소설은 역수행적 구성입니다. 역수행적 구성인데, 이 역수행적 구성을 우리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 게 좋고요. 사실은 3년 7개월 전 같은 경우에는 얘는 그냥 요약 부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구성으로 보기엔 좀 뭐예요. 그냥 요약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는 거냐면 장인이 돌멩이 던져서 다리 다쳐서 끙끙하니까 장인이 거의 울상이 돼가지고 사정하는 장면인데 요거는 그냥 화자의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요약된 내용이라서 이건 구성에는 포함시키지 않아요. 역순적 구성에는 그냥 내용상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바로 3년 7개월 전에 드디어 내가 일을 시작합니다. 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다음에 일어날 즉 앞에서 두 번째 일어날 사건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장인이 나에게 돌멩이를 던진 예 그쵸 맞습니까? 이 돌멩이를 던져서 결국 뭐야 나의 발목을 삐게 만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 해당돼. 실제로는 소설 속에서는 구성상에 참여하는 거는 그 전날 여기서부터 해당이 돼요.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일단은 뭐냐면 이 그 전날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냐면 작품 시작 부분부터 장인님 이제 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짜증나니까 뭐야 이제 아이고 배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죠. 맞습니까? 요 부분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배야 하면서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밑에 나와요. 밑에 1번이라고 그러죠.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장인과 싸운다란 말이 나오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사건. 이렇게 쓸까 그냥? 아이고 배야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찾아가? 부장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 전날은 저거잖아. 점순이가 먼저 날 자극한 날이잖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점순이가 이거 내가 이따 본문 볼 거거든요. 점순이가 이제 그 아침 밥함지를 갖다가 내려놓은 사건이에요. 밥함지를 내려놓고 얌전하게 내려놓고 그쵸 맞습니까? 예, 서술자인 나를 아버지에게 좀 서두르라고 자극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이 그 전날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저께 드디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장인님 이제 저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시작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아이구 베아와 그 다음에 싸우다가 결국 누구한테가 부장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누굴 찾아가냐면 이제 뭉태를 찾아가서 뭉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쵸? 예, 뭉태와 대화한 장면인데 난 뭉태 말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결국 뭐야 또 점순이의 2차 자극이 나옵니다. 쇠미라도 잡아치지 그냥도 이 바보야. 맞습니까? 점순이의 좀 더 강한 2차 자극. 2차 자극이 결국 뭐냐면 쇠미라는 말이 나오죠. 수염이란 뜻입니다. 요게 이제 결국 내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수염 잡아당기게 되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요 셈과 관련된 나의 이해는 나의 잘못된 이해죠. 맞습니까? 이해는 정말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냥 좀 더 세게 졸르란 얘기를 진짜 수염을 잡아채라는 얘기로 들었잖아. 맞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추거적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추거적 이해. 즉, 사전 보면, 단어 보면 1번, 2번, 3번 쭉 단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1번 의미로만 이해하는 경우. 문맥적 의미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것을 추거적 이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추고적 이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추고적 이해는 일단은 여기 나온 것처럼 셈이라도 잡아채지 그냥도 이 바보야 할 때 셈을 잡아채는 그쵸? 진짜 셈을 잡아채고 저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점순이는 퍽 좋았겠지 뭐 이런 거 맞습니까? 잡아채는 행위
고요. 그 다음에 장인을 밀어 떨어뜨린 다음에, 야, 이러면 때린 것은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밀어버린 것도 폭력에 해당이 돼서 때린 거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면 때린 것은 아니니까, 어? 이런 인식이 나오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추가적 이해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 예, 요거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많이 안 가르쳤을 텐데, 요게 이제 옛날에는 이 본범이 오래된 소설이거든요. 교과서에 실린 것 중에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 종종 나왔으니까, 또 이게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오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험지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추가적이 이 부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는 드디어 이제 오늘 아침 지난 후에 장인이 뭐예요? 내 배를 막 뭐 작대기로 쿡쿡 찌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야? 싸움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행 사건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맞습니까? 서로 간에 바짓가랑이, 한마디로 사타구니를 꼬집으면서 싸우는 건데, 바짓가랑이를 축으로 하는 해학적 싸움이 한 번 더 시작이 됩니다. 그쵸? 예, 이렇게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뭐냐면, 어, 새로운 성례 약속, 그걸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소설의 흐름을 보면 그냥 어저께라는 또는 뭐 그 전날 뭐 이런 말들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그냥 역수행적 구성이라고 하지 사실은 뭐냐면 어저께서부터 요 사건까지는 쭉 이어져 온 사건이 어디까지냐면요. 미안하다. 어저께부터 오늘 아침에 점순이가 2차 자극할 때까지 사건은 결국 얘네들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서술 순서와 즉 작품에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는 순서와 사건 순서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요. 그 전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사이. 이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이따 보여주겠지만 요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들 맞잖아요. 사건이 마무리된 요get이 결국 뭐야? 요거죠. 얘가 절정이고요. 얘가 결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결말이 이 오늘 아침 요 사건에 즉 바짓가랭이 사건의 중간에 삽입되면서 맞습니까? 결말이 절정에 삽입되면서 여운을 남기고 해악성을 강화시킨다. 이런 거는 우리 앞에서 밑줄 쳤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그 전날 부분은요. 음, 느리네. 많이 느리네. 그죠? 예, 이렇게. 아, 또 가자. 더 가자. 더 갑시다. 교과서는 26쪽에 해당이 되고요. 뭐 점순이는 뭐 글이 썩 이쁜 계집애는 못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여기서는요. 잘 봐요. 이게 그 전날 어 잠깐만요. 요 부분이죠. 여기에 역순행적 구성이 나와요. 여기서부터가 뭐가 되냐면 여기서는 잡아봐. 앞에 구정 사건이 나오는데 구장 사건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사건이 뒤집어진 거예요. 알았지? 요 그 전날로 이어져 가지고 여기에 소아태 화풀이하고 짜증나 죽겠고 몸살 날 것 같은데 그 전날이 이날이잖아. 그쵸? 예, 이날 결국은 점순이가 성한 밥재료 밥머리에 곱게 내려놓고 맞습니까? 이런 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자극을 하죠. 맞습니까? 그리 안 그려? 그렇죠? 그래서 여기요.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었다. 부쩍 속으로 잘한 듯 싶은 점순이가 여간 반가운 것이 아니다. 이 부분까지가 결국 뭐가 되냐면 예, 서술상 사건이 뒤집어진 부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학습 활동 부분에다가 우리가 필기를 해드리겠지만 이 그 전날 나오잖아요. 이 그 전날이 지금 어디 가는 거냐면 바로 요 사이에 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즉 서술 순서와 사건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두 번째 해당이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두 가지요. A, B. 요 A 플러스 B가 사건 순서와 서술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대목에 해당이 된다.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제대로만 외워줘도 이거 서술형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았지? 예, 잘 판단해서 판단이라 잘 기억해두고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순서를 일단 사건 순서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외워야 돼요. 외우고 일단은 여기서는 사건이 뒤집어진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특징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딱 두 가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알았죠? 이런 역수행적 구성은 아까 해악성을 부각시킨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전날 어저께 해악성을 주는 거는 요 B 부분만 해악성을 줘요. 이 B 부분은 해악성을 주는데 사실 A 부분과 같은 역수행적 구성 일반적인 내용에 해당이 되거든요. 결국 뭐냐면 사건의 인과관계예요. 사건의 인과관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사건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효과를 거두는 게 역성의 주도. 이거 다시 선생님이 문학 수업 시간에 다 해준 거야, 알았지? 자, 여기까지가 본범에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만 탁탁 집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답 많이 내는 것만 골라서 정리.